네, 반도체 이슈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가 미국으로부터 들려왔는데요. 반도체 뉴스는 AI 메모리에 대한 수요 확대 소식과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 강화 소식, 그리고 미국의 규제 변수가 동시에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미국에서의 규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에 대한 정책 변화인데요. 내용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서 장비 빈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무기한 허용했던 것에서 이제는 앞으로 매년 승인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시장이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운영은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행정 부담에 대한 부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장의 현상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공장에 대한 추가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거에는 자유롭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매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한 방식으로 바뀔 수가 있고 따라서 운영 유지까지는 가능하지만 확장은 사실상 봉쇄되는 구조입니다. 추가 소식이 있었는데요. 삼성이 엔비디아 요청으로 인해서 GDDR7을 대규모 증산한다는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에 그래픽 디램인 GDDR7 공급을 2배 이상 확대하자고 요청을 한 건데요. 바로 중국에 대한 수출용 AI 가속기 B40에 탑재할 목적입니다. 이 B40은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속기인데요. 삼성은 해당 요청으로 인해서 수천억에서 수천조 단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엔비디아와 HBM4 협력 가능성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이즈가 있기도 하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도 함께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바로 대신증권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BM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도 9.2조 원을 예상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HBM3 12단 판매도 확대되고 있고 이건 AI 수요의 호주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을 11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정말 실제로 찍히게 된다면 주가는 전고점도 도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DDR5 공급도 부족인 가운데 HBM은 2026년까지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ASIC, 곧 맞춤형 반도체 시장의 성장 역시 동행의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2일 마벨 스트럭처럴 대상으로 DDR4, DDR5 등 디램 제품 호환성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쟁사의 미국 마이크론이 함께 테스트를 통과하며 메모리 3사가 모두 공급망의 명단을 이름을 올렸는데요. 스트럭테라는 CXL 2.0 기술을 이용한 컨트롤러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등의 반도체 기능을 대폭 높이는 제품입니다. 이에 따라서 CXL은 단순히 기술 개발 단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확장되고 본격적으로 실적까지 찍힐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과 오픈AI의 협력 소식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오픈AI의 AI 칩, 이 ASIC 반도체를 14조 원 가까이 수주를 했고요. 내년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칩에는 HBM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과 SK 공급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앞으로 삼성과 SK, 마이크론 3사와 동시에 협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HSBC에 따르면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 성장률은 내년 엔비디아의 GPU 사업을 앞질릴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간밤에는 증권사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반도체 이슈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